오늘은 2024년 기출 내문항을 바탕으로 문제 속에서 단서를 유추해 논술을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기출문제를 유추하며 작성해 본 후 모범 답안을 보며 작성의 방향을 점검해 본 답안이니 어떻게 유추하며 작성해야 하는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의 내용의 구성에서 묻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네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과 연계하여 작성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교사 A가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는데 의도치 않게 학생들 사이에 친밀도가 높아져서 일부만 어울리게 됐다고 나와 있죠. 이때 핵심 단서는 바로 의도하지 않게 생긴 현상인데요. 이 표현을 보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떠올라야겠죠? 즉,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문화나 관계를 통해 학습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답안으로 연결하느냐? 논술의 내용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습 목표, 내용 구성,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이기 때문에 각 요구사항에 맞게 잠재적 영향을 녹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 설정부터 보면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지식만이 아니라 태도, 가치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죠. 즉, 명시적 목표뿐 아니라 관계, 협력, 민주적 태도 등의 잠재적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교육 내용 구성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은 평가 기준의 협력, 태도 등의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교육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이었는데요. 문제를 보면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상호작용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어려운 점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은 비대면적인 소통,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이기 때문에 표정이나 반응을 읽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을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3가지를 작성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암기라기보다는 온라인 학습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내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을 유추해보면 작성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피드백 제공, 정서적 격려 등의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는 점. 두 번째로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혹은 서로서로 설명해주는 과정 등 협동이나 동료 검토를 통해 자회적 학습을 촉진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습자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은 온라인 학습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탐색하고 개념을 연결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항이 가장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항이었는데요. 평가 유형으로는 능력 참조 평가를, 검사 방법으로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문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능력 참조 평가란 문제 속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의 능력을 참조하여 평가한다는 말 자체가 단서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수준에서 그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관심을 둔 평가인 것이죠. 그럼 먼저 적용 시 유의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능력 수준 고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즉, 교사가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개인의 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능력 참조 평가는 기준선이 불분명하면 공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능력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석 시 유의할 점을 작성해야 하는데 문제를 보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라는 말이 나와 있죠. 즉, 평가 결과를 타인과 비교가 아닌 개인의 능력 발휘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말고 개인의 능력 발휘 정도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CAT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CAT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수험생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문제를 보고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지만 문제 속 단서를 이용해 봤는데요. 문제에 보면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법이고 플러스로 이것보다 발전된 특성이 있다.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검사 방법이다. 이 내용을 보고 유추하여 정리를 해보자면 CAT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제시한다. 사실 이 한 줄 안에 이 CAT의 단서가 들어있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는 말에서 컴퓨터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 두 번째,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는 개별화 평가라는 점. 세 번째, 문항을 다르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항 난이도를 조정, 즉 피드백을 기반으로 문항이 조정된다는 것을 유추하여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 생각해보면 CAT는 컴퓨터로 자동 조정되는 개별화 평가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특성 두 가지를 작성해 본다면 첫째, 검사의 개별성입니다.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준에 맞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검사의 효율성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피로도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처럼 만약 시험 문제에 이렇게 생소한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 제시된 문장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며 작성한다면 어느 정도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점수를 다 받으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 문항은 교육 행정에서 출제된 영역이었는데요. 문제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유추하여 작성을 해봐야겠죠. 먼저 법적 구성위원 3주체는 만약 암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해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일을 논의하는 조직이니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이 세 그룹이 참여하겠죠. 그리고 이 세 그룹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혹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위원회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묻고 있는데 사실 이 논술 내용도 충분히 유추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속 문장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했으니 즉 학생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즉 학생위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또한 문제의 초점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참여 이 방향으로 유추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순기능으로는 첫째,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학생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혹은 학생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둘째,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향상입니다.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주체로 성장하고 속한 학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기능을 작성하면 되겠죠? 반면 유의점은 문제에서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참여는 가능하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 학생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첫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한계입니다. 학생은 교육 정책이나 예산 등 학교의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둘째, 갈등이나 혼란의 우려입니다. 학생 의견이 교사나 학부모와 충돌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자, 이렇게 2024년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문제에서 어떻게 유추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정확한 명칭과 단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 속 내용을 보며 의미를 유추하며 작성할 수 있으니 모든 걸 다 암기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교육학 이론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 지문에 압도되지 말고 침착하게 주제를 적고 4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하는 것. 둘째, 4가지 영역에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념 혹은 이론명을 적어보는 것. 셋째, 논술의 내용에서 묻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문제 지문에서 그 내용을 유추하며 적어보는 것. 중요한 것은 넷째, 마냥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논리적으로 답안을 완성해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시험장에서 실행해 보신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